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미국과 관련된, 특히 이제 바이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와 사실상 이제 아니 뭐 전당대회는 딱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대의원 확보에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의 이제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제 1차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바이든이 어마어마한 이제 졸전인지 폭망인지 하여튼 이루 저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제 망작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코노미스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언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흥분 상태에서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제목이 이제 아예 조 바이든은 이제 대치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역할은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면서 아주 쭉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사 초반에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은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은 예상했다고 떠듭니다. 이게 황당하다. 이게 이게 너무 이상주의적이라서 그런 건지 너무 유치한 수준의 지적 능력인 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시절 1840년대에 출간해서 이제 1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이 정론을 이끌었다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의 수준이 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참 이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선에서의 결과를 보고 정말 국내 뉴스 보기 싫어서 이코노미스트지를 이제 구독을 해서 그냥 심심풀이 내지는 그냥 화를 달래려고 좀 구독을 해서 좀 기사를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괜히 봤다는 생각이 요즘 특히 요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나 이제 주위 참모들은 좀 저항을 하겠습니다만 부인인 질 바이든이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다. 오바마와 클린턴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교체가 되면 이제 고인플레와 이제 구멍 뚫린 이제 국경 문제, 트럼프 이제 정적인 트럼프를 왜 기소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귀를 의심케 하는,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기사 이제 길을 이제 또 내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워낙 원래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이 1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제 바이든이 여지없이 의심받던 이제 정신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라앉히기는 고사하고 더욱 이제 확대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이른바 중도 좌파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냉정하게 이렇게 지금 후배만 교체하면 바이든만 아니면 과연 이게 민주당이 이기고 트럼프가 낙선할 것이냐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 봐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재선을 도전을 포기한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린든 존슨인데 사실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단임으로 끝냈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루먼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승계한 이후에는 대부분 루즈벨트가 임명했던 장관들,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이제 임기를 좀 보냈었고, 그래서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사실상 4년 임기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한 후에 이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린든 존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을 한 번 했다, 임기를 한 번 했다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제 부통령 신분에서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장기화된 한국 전쟁, 린든 존슨은 이제 장기화된 베트남 전으로 이제 인기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헌법상으로는 이제 승계한 대통령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임기로 치지를 않도록 해석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선 도전이라는 명분으로 한 번 더 이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를 포기했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포기하고
이제 이루어진 경선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두 번 다 패배, 그냥 패배가 아니라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52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전쟁용 유럽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제 한국전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6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닉슨이 이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이제 아주 압승을 거두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봤을 때 이게 뭐 현직 대통령을 인기 없다고 해서 물리치고서 이게 후배를 곧 교체해서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뭐 없다라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바이든과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백악관 참모들은 이제 후보 사퇴에 대해서 뭐 현재까지는 일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은 뭐 바이든 잘못이 아니다. 반면에 이제 45%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의 이제 사퇴를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쨌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제 경선 과정도 그렇고 이제 그 뭐 이런 선거 각 이제 주에서의 이제 선거 이제 인단 대의원들이 이제 선출이 돼서 그 선거 인단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원래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걸 내세우는 거에 따라서 이제 득표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당대회 혹은 이제 국회에 이제 와서 그 유권자한테 공언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지지 후보 내지는 대통령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제 전당대회 이전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퇴하게 되면 비록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제 대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자신이 지지하겠다고 내세웠던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전당대회장에서 어떤 이제 비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그 대의원들이 이제 뜻을 이제 모아서 이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뭐 법률적으로는 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인가?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이제 후보는 이제 앤디 베셔, 그래서 46살이고요. 켄터키 주지사라고 합니다. 이제 2020년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켄터키 주에서 약 3분의 2가 넘는 득표를 했는데도 이제 민주당 당적으로 이제 켄터키 주지사가 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이제 켄터키 주지사였다가 개를 이은 뭐 정치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바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트럼프 지지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 내에서의 지지율이 65%를 넘나든다. 이제 그런 이유는 낮은 실업률, 이제 흑자 예산, 그다음에 또 켄터키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버번 같은 것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첨단 자동차 공장을 유치를 해서 나름 이제 주 산업 발전에 이제 공을 세웠다는 그것으로 이제 켄터키 주 내에서는 이제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언급한 인물이 이제 피트 부티기에라는 사람인데 42살의 현직 교통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와 옥스포드를 졸업한 이제 우수한 인재고 전직 이제 맥킨지 컨설팅의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 이제 해군 예비역 장교고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동성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제 선거 경력으로는 이제 인디애나의 사우스 밴드라는 이제 크지 않은 시의 시장을 이제 역임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전기차 뭐 기후 환경 문제로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화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인물이 카밀라 이제 해리스 현직 이제 부통령이 이제 59세이고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역임을 했는데 뭐 인상도 사실 뭐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호감을 주는 인상은 또 아닐 뿐더러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특히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범죄와 마약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지역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호감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라는 게 좀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은 이제 56세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뭐 이제 뭐 물론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범죄, 마약, 치안, 뭐 그다음에 지역 경제, 각종 과다한 규제로 뭐 기업들이 떠나간다, 사람이 떠나간다는 이슈에 좀 논란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성향과는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정치인들이 과연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이제 의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레드 폴리스라는 사람은 이제 49살로 이제 콜로라도 주지사인데 이제 뭐 게이이고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테크 기업가이고 이제 콜로라도를 이제 지역으로 해서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제이비 프리츠커라는 사람은 이제 59세 이제 일리노이 주지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원래 뭐 아성이죠.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도 하원 선거에서 하원 17석 중 14석이 이제 차지하는 것을 이제 주도한 민주당의 아성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의 어떤 아성답게 이제 유급 휴가를 확장하고 이제 공격력 장총을 이제 소지를 금지하고 현금 보석을 폐지하는 등 굉장히 당파색이 뚜렷한 인물. 그래서 뭐 민주당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 라이몬도라는 사람이 여성분인데 53세고 현재 상무부 장관 이제 그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제닛 앨런에 이어서 차기 재무장관으로 이제 언급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상무부 장관이니까 바이든 이제 행정부 시절에 진행되었던 반도체 법을 이제 주도를 했고, 뭐 이 양반 같은 경우도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를 출신을 했고, 2001년도에 이제 벤처 캐피탈사를 이제 운영을 한 경력이 있고, 이제 정치계 입문해서 이제 로드 아일랜드주 재무장관,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첫 여성 이제 로드 아일랜드 첫 여성 주지사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제 연금 채무가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주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인데 이제 강력한 연금 개혁을 이제 성공을 시켜서 이제 이런 재무 공적 재무 관리에는 이제 특장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인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조시 샤피로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51세 이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 이제 뭐 미국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대표적인 이제 스윙 스테이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표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인데요. 거기에 주지사.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스쿨 바우처,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방적으로 공급자 수요에 이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어떤 강의나 이제 이런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스쿨 바우처를 좀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검찰총장의 재직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 교단 내 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로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겪었다고 하고 뭐 비교적 그 교사와 전직 해군 장교가 이제 부모여서 이제 그의 아들로서 비교적 좀 중산 서민층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라파엘 워녹은 이제 흑인입니다. 유색 인종으로서 54세에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최초의 남부 민주당 흑인 상원 의원이고요. 12명의 형제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이제 그리 유복하지 않은 상황에 이제 부모는 모두 목사였고 이제 본인도 이제 목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이제 그 정교 활동을 했던 그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범죄 정책 개혁, 뭐 빈민을 위한 의료보험 확장 추구해서 뭐 흑인 정치인으로서는 좀 선두주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레첸 히트머라는 사람은 이제 52세 이제 미시건주 주지사인데요. 2022년 이제 주지사 선거에서 10% 차로 이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낙승을 했다고 하고, 미시건 주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세가 원래 강한 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주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시건의 주에 이제 코비드 19 당시에 그 강력한 폐쇄 정책을 편 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시건을 뭐 해방시키자라는 그런 곳으로 좀 타겟이 되고 있고, 또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권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인 지지 성향을 보내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거론한 이제 바이든 대체 후보들을 보면
뭐 펜실베니아 뭐 이런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에 그 근거를 둔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나 이제 미시건, 일리노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당파색이 강한 주 출신이거나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중도 뭐 급진 진보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뭐 연령이나 뭐 경력이야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뭐 성소수자 이슈를 가지고 뭐 이 논란이 많은데 과연 뭐 동성애자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뭐 물론 주지사도 됐고 뭐 중앙 연방정부의 장관도 역임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계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든이 그럼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을 두고서 바이든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 그래서 뭐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건 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원래가 이제 그 뭐 특히 60년대 이후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뭐 그러던 차에 이제 뭐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주의 뭐 이런 등등으로 뭐 환경 보호주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총아로서 이제 힐러리가 이제 오바마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대표님 같으신 분들 내지는 뭐 거의 대표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미국 중산층과 서민, 미국 경제 상황, 또 미국의 극단적인 기득권 중심적인 경향에 대한 이제 이런 반란적인 그런 경향, 민심의 경향 등을 이루려 해서 이제 어떤 기득권층들의 생각지도 못한 이제 힐러리가 트럼프에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가 봐도 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뭐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을 그래도 잡아야 이런 뭐 좀 진보적인 강한 당색 가지고는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도층 표심 확보가 필요하기에 이제 바이든을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50대의 이런 후보들 뭐 강력한 당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켄터키 주와 같이 비교적 미국에서 굉장히 작은 주에 해당되는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부족한 사람들로 과연 바이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법원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 중에 6명이 이제 그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 대통령 시절 때 임명된 대법관들인데 이제 이들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뒀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중요한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가 반란을 이제 도모했다는 것인데요. 그 국가 반란을 도모했다는 그 행위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당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래서 그 연방 대통령의 차기 당선자를 발표하는 이제 권한이 이제 그 상원 의장 역할을 해왔던 이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런 확정 발표를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 그다음에 뭐 트위터를 포함한 SNS에 뭐 이제 그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의회 의사당에 난입할 것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추기거나 뭐 이랬다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그러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에 대한 이제 면책권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쭉 이제 뭐 그 2020년 대선 때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그 난동, 침입하고 뭐 기물을 파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정치 질서를 뒤엎겠다는 이런 일종의 내란, 반란 이런 행위가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트럼프의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행위가 도대체 어느 거기까지가 범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단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뭐 트럼프가 죄가 있냐 없냐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 과연 이제 그 하급식 법원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일체에 대해서 유무죄 심리를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행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과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 관련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뭐 현실적으로 좀 뭐 아예 불가능합니다만은 이제 대선
전에 가능할 것이냐, 전에 가능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결국 이제 재판 진행의 타임 테이블, 이제 시간표가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그러니까 공화당의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관들은 6대 3으로 일단 그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들은 헌법상 모두 면책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로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은 퇴임 후에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신이 그 당선자 확정을 발표하지 말아달라, 중단해달라, 연기해달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말을 한 내용이 과연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어떤 관련된 내용을 뭐 지시하거나 뭐 조언하거나 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후보로서 그냥 뭐 선거에 뭐 당선될까 낙선될까 그 이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하나의 후보로서 그냥 펜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서 업무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웠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하급심 법원이 잘 좀 판단해 봐라라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따지면 이제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이고, 이제 트위터 등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한 행동은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어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호소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이 이제 그런 짓거리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한 행동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퇴임 후에 처벌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민주당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관들은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고요. 이 사건을 맡게 되는 하급심 법원은 이제 기소된 행위가 공식제, 과연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인가, 비공식적인 행위인가를 이제 가리고, 또 그 비공식적인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제 국가 반란을 죄를 구성할 수 있는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다 보니 어쨌든 이제 이 두 단계의 심리 과정을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리무를 해서 심리 자체가 이제 빨리 끝나기는 어렵게 됐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이 지금 뭐 트럼프에 비해서 열세에 놓이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걸 가지고서 뭐 트럼프의 선동이다, 뭐 미국 대중들의 뭐 맹목적인 지지다라고 뭐 일관적으로 뭐 매도할 수도 있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사실 좀 돌이켜 보시면 이제는 뭐 다들 또 이제 다들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다들 가물가물하실 텐데,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 오바마 때부터 뭐 트럼프 때부터 철수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철수를 쭉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었으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혼선이나 또 희생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너무나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정말 뭐 미군이 허겁지겁 정말 탈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굴욕적인 사태를 겪었던 것이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사우디하고 이제 이란과의 문제,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예측 대처, 이걸 과연 잘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 당연히 현실 정치에서 누구 하나를 확실히 뭐 지원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과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그런 그 정책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냐 마느냐, 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과연 그럼 오케이 뭐 바이든이 늙거나 뭐 노망이 나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혼돈스럽고 원래 그 사람 별로 머리 좋은 사람 아니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럼 과연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특히 안보 관련해서 추진했던 이유가 그냥 바이든의 잘못으로 치부하면 끝나는 것일까? 바이든만 갈아치우면 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생각에 들어가서 뭔가
획기적인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의문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이든을 교체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바이든을 두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로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지금 바이든, 트럼프 80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사실상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기사 등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